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전 아버지 일을 도우며 랄라의 사연드라마를 아주 즐겨 듣는 편인데요. 이곳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인생이란 살다가도 모를 일이고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구나를 느낍니다. 드라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설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막상 돼보니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사람은 우여곡절을 겪고 온갖 희노애락을 겪는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게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인생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단위로 인생을 나눠봤을 때 전 아주 일찍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한 것 같아요. 사랑도 해봤고 결혼도 할 뻔했고 또 사랑에 배신도 당해봤고요. 그땐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다가도 이곳에서 다른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하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걸 느낄 땐 세상에서 내가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가면을 벗고 절 죽일 듯이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렇게 태어난 걸 원망하고 또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이 저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놈의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꼬였거든요. 사랑이 뭐길래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국적상으론 중국인이지만 정신만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차이나타운에서 말만 하면 알만한 중화 요리집을 운영하신 아버지, 그리고 화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화교라고 하면 그냥 중국인이라며 이방인 취급을 하지만 사실 전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한국인이라 자부합니다. 중국집 딸이라 맨날 짜장면만 먹겠다고 친구들이 놀렸지만 저희 집엔 늘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나고 김치 없인 밥도 못 먹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대한민국 사랑은 좀 극성이라 할 정도로 심할 때도 많았었는데요. 국가 기념일에 꼭 태극기를 달고 유교 풍습에 따라 차례도 지내고 떡국도 먹고 심지어 윷놀이를 즐겨할 정도로 가족 모두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4년에 한 번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한국 사랑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중국과 예선전을 할 때도 대한민국! 차이나타운이 떠나갈 정도로 응원하는 건 기본이고 대한민국이 4강, 16강에 진출했을 땐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탕수육을 공짜로 돌릴 정도로 신이 나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빠 옆집에서 욕하겠어요. 너무 한국 하니까. 차이나타운에서 장사하는 사람 맞냐고 쑥덕쑥덕거려요.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내가 내 나라 사랑하는데 지들이 돈 보태줬어? 나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 팔아줘봤어. 나한테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야. 난 그리고 한국에서 뼈를 묻을 거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진국이 많아요. 아빠도 봐라. 한국에 와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나이가 됐잖냐. 그러니 좋은 배필 만나서 너도 예쁜 한복 입고 얼른 시집 가거라. 우리 희란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아빠도 참, 내가 무슨 벌써 시집이에요. 아빠는 바라는 거 없어.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 희라만 사랑해주면 조건 같은 거 필요 없다. 너만 예뻐해준다면 아빠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거야. 아빠는 정말 저에 대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자식 사랑이 유독 강하셨습니다. 내 딸이 화교라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거든요. 전 사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긴 하지만 제 마음 한켠 화교라는 꼬리표가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성과 교제를 한다는 걸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생각대로 움직이나요? 제 메마른 쳇바퀴 같은 인생에 한 남자가 정말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듯
나타났습니다. 전 중국문화원에 취업해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중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중국 문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귀에 익은 듯한 중국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중국말은 늘 듣는 말이긴 하지만 제 귓가에 들리는 그 목소리는 왠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구지? 너무 궁금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를 쳐다보는데 한 남자가 원장님과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는 저를 돌아봤고 전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요. 그의 눈빛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고 저 또한 그의 눈빛에 대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랄까요. 여튼 전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히라씨 인사해요. 우리 문화원의 이번 새로운 직원 반수종씨.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수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원장님이 선배님이랑 제가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첫인상부터 너무 예의 바르고 선한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사람 입에선 욕이란 건 절대 나올 수 없겠다 할 정도로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죠.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 전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옷도 자꾸만 사게 되고 제가 왜 이러는지 감정이 많이 요동치던 날들이었죠. 희라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화장을 다 하고 옷도 새로 샀네? 너 누구 만나니? 만나긴 누구? 그냥 이미지 변신 좀 해보려고 하지. 이제 좀 꾸며보려고. 아니 어떨 땐 귀찮다고 머리도 안 감고 다니는 애가 꾸민다고? 아유 우리 딸 철들었네 철들었어. 그래 이렇게 이쁘게 좀 꾸미고 다녀야 남자들을 만나지.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옷도 다 많이 사 입고 머리도 좀 하고 그래. 알았지?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만 봐도 어쩜 그리 예측을 잘하시는지. 전 순간 엄마의 말에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려는 걸 참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저의 연애 사업을 응원하는 두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죠. 그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말이에요. 늘 1등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는 저였는데 요즘은 제가 그 1등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에게 말이죠. 선배님 나오셨습니까? 커피 드시겠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타서 마실게요. 선배님, 한국에선 자고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뭔 줄 아세요? 후배가 타주는 커피예요. 선배니까 누릴 수 있는 자격이니 제가 아주 맛있게 타드릴게요. 전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이 터졌고 그는 제가 웃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배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웃는 모습이 예쁘다니. 그 말에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너무 두근거려서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하필 볼터치도 했는데다가 얼굴까지 빨개지니 제가 저라도 제 얼굴을 못 봐줄 것 같더라고요. 그는 매일 저에게 커피를 타주고 전 아침마다 간단한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싸서 그와 함께 짧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아침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반대리, 자네 애인 없지? 내가 주선 좀 해줄까? 저 애인 있는데요? 뭐? 난 자네가 애인이 없는 줄 알았어. 나차장도 그렇게 생각했지? 애인이라니. 그에게 애인이 있었다니. 전 순간 지구가 멈춰버리는 것 같았고 가슴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애인은 어떤 사람인데? 반대리가 만나는 여성분이라니 궁금하네. 일단 예쁘고 착하고요. 웃는 모습이 특히 매력적이에요. 능력도 있고요. 그렇게 완벽한 여자를 어디서 만났어? 야, 반대리 반전이네. 어디서 만나긴요. 제 앞에 있잖아요. 뭐? 선배님요. 나이라 선배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나 차장, 말 좀 해봐. 전 갑자기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햇살 좋은 잔디밭으로 옮긴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애인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퇴근을 하고 근 퇴근하려는 제 앞에 서서 아주 당당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선배라고 안 할래요. 희라 씨? 희라? 예쁘니? 여튼 당신은 내 여자입니다. 알겠죠? 그의 고백에 좀 더 담담했었어야 했는데 전 너무 좋은 나머지 크게 웃어버렸고 그는 절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고 매일 저와 보내는 아침을 밤마다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정말 만국 공통어인 듯 상대방의 모든 걸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교란 이유로 한국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도 제가 화교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나 국적이 중국인이야.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집에서 자랐어. 화교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돼서야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이성 간의 교제는 처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당신이 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되고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사랑에 있어선 남자가 많이 리드를 하는 편이지. 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직진하는 스타일이야. 사람만 좋으면 됐지. 국적이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그런 건 아무 문제 안 돼. 그러니까 희라야, 걱정하지 마. 응? 그는 이렇게 제가 하는 질문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나 잘 헤아려줄 수 있는 이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애를 하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랑 같은 화교 출신인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잘 안 되냐? 일이 그렇게 바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 혹시 너 연애해? 야, 그럼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했어야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잘생겼어? 키는 커? 하나씩 물어. 만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사귄 지도 한 달 정도 됐어. 그러면 첫눈에 반했다는 거야? 뭐 그런 거라고 봐야지. 같은 화교? 아니면 소개팅? 어떻게 만났어? 그냥 회사 후배. 회사 후배? 대박. 연하야? 한국 나이로 치면 2살 연하야. 내 친구 능력자였네. 잘생겼어? 너무 궁금하다. 기회 되면 소개시켜줄게. 근데 그 사람이 내 모든 게 너무 다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 연인이면 뭔가 한국말로 밀당? 뭐 밀당 같은 것도 좀 하고 교제하기 전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날 놓치기 싫다면서 뭔가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 원래 한국 남자들은 좋은 여자 있으면 바로바로 고백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도 그랬어. 근데 화교라는 것도 알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했더니 사랑에 있어선 자기한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마음이 많이 움직였지. 뭐 사람 괜찮네. 야, 너 얼굴 진짜 꽃처럼 활짝 폈다. 그런데 이건 친구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말만 앞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뭐 네 남자친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난 너보다 연애 경험은 많잖아.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다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래도 늘 남자 조심. 알지? 만나보면서 잘 알아보고 판단해. 내 친구 예쁜 사랑 응원한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뭔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꽃다발이 제 책상에 놓여 있었고 거기엔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희라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이라뇨. 전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날 같은 사무실에서 그와 근무를 하면서도 결혼 고백을 받은 게 계속 고민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내 말에 대답이 없어?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서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니까? 희라야, 우리 결혼하자. 나 맨날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 퇴근하면 네가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급한 거 아닐까? 아직 연애도 많이 안 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중인데. 난 널 본 순간 모든 걸 너에게 걸었어. 네가 아니면 내 인생에 사랑이라는 건 없어. 수정씨, 나랑 결혼하자, 응? 과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그는 저에게 결혼을 갈구했고 그의 고백은 결국 자석 같은 이끌림으로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전 그의 말에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없는 삶과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없는 삶이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승낙한 순간 그는 일사천리로 상견례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뭔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전 그를 믿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혼? 정말? 어떤 사람이야? 무엇보다 절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교제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 한 달? 뭐? 한 달? 아니,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람을 알 수가 있나? 너 정말 마음에 확신이 선 거야? 네.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물어봤고요. 절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에요. 화교라도 괜찮대? 네, 자기한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럼 됐지 뭐, 여보. 요즘은 한 번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희라를 이렇게 예뻐해주고 그 총각 부모님들도 좋은 분이실 거예요. 그거야 만나봐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상견례 날짜는 언제쯤 하기로 했냐? 전 그와 상의를 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전 너무 떨리는 마음에 전날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상견례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이게 맞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저희보다 일찍 와 계셨어요. 저희도 늦은 건 아닌데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일찍 오신 줄도 모르고 많이 기다리셨나요? 문화 차이인가? 시간 개념이 저희랑 좀 다르시네요? 문화 차이라기보단 저희는 시간에 맞춰 오려고 했습니다. 한식은 드세요? 당연하죠. 전 김치 없인 밥 못 먹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무슨 취조실 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고 뭔가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캐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화교라고요? 네. 화교면 뭐 화교끼리 만나서 결혼하지 않나?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국제결혼도 이젠 뭐 특별한 것도 아닌 세상이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몰라도 중국인은 다르죠.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다르다는 말보단 좀 뭐랄까 국민의식이 떨어지죠. 저번에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반절이 중국인이더라고요. 배경 좋은 데서 사진 찍느라 전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 질서라는 거 개나 주라는 식으로 그냥 절 막 밀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여보, 우리 호주 갔을 때 중국인들 그 향신료 냄새 있잖아요. 너무 역해서 당신이랑 나랑 막 소화제 먹고. 기억나죠? 그랬지. 중국은 뭐랄까 음식 냄새가 역해. 또 못 먹는 것도 없는 민족이잖아. 거북이, 뱀, 고슴도치.
그때 중국에 있는 전통시장 가보니까 이거 뭐 미개인들도 아니고 말이야. 닥친 대로 막 다 잡아먹더라고. 그건 하나의 문화죠.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 도시 하나하나 문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한국은 방언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지역 간 언어 격차가 큽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 그런 거고 너무 한 부분만 보시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네요. 한 번이면 오해죠. 중국인들이 백화점 오면 정말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어요. 아주 개떼같이 몰려와서는 화장실도 엉망으로 만들고 명품관만 아주 싹 쓸어가요. 아니, 명품도 그걸 가치 있게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국민의식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명품을 그냥 팔에 목에 온몸에 휘둘러 감아제끼니 그게 돈지랄밖에 더 되겠어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개처럼 벌고 개처럼 쓰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앞두고 양가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인데 이건 무슨 상대 집안을 비하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막말을 했더니 제가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고 그에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부모님 입장 생각해 봤어? 이 상황 좀 어떻게 해봐. 엄마 아빠 생각이 저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전 그를 몰래 밖으로 불러서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신 부모님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의 책임이 없다고? 난 다 괜찮아. 근데 엄마 아빠가 저러니까 난들 뭐 어쩌겠어. 뭐 엄마 아빠 말 틀리다고 바락바락 대들기라도 할까?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아? 당신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막대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이 도대체 집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우리 가족이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머리 복잡해. 나도 모르겠다고. 전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 생겼다고 부모님 걱정을 뒤로하고 그 남자 말만 믿고 상견례 날까지 잡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전 듣지도 못한 중국인 비하 발언을 들어야 한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문을 열고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밥상을 탁 하고 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우리 희라랑 결혼할 마음이 있긴 한 거야? 자네 부모님들한테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우리가 이런 모욕을 들어야 돼? 입이 있으면 말해봐. 저 별말 안 했어요. 그치 엄마? 아니, 왜 죄 없는 우리 아들을 잡아요, 잡기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화교라고 해서 좀 찝찝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쪽이 우리한테 솔직히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정착한 화교들, 한국 사람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지. 자기 나라 가서 장사는 하면 되지. 무슨 차이나타운을 차려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 장사하는 거 방해하냐고. 분수를 알아야지. 격 떨어지게 말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상견례장은 싸움판이 됐고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빠와 전 엄마가 쓰러진 걸 보고 얼른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희라야, 어디서 저런 놈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긴?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왜 미안하니? 그 미친놈이 죽일 놈이지. 어휴. 아빠는 엄마가 쓰러진 걸 보고 내내 가슴을 치며 걱정과 분노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신 겁니다. 오늘 희라 상견례 했다며? 어때? 사위는 마음에 들고? 형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님, 그 인간들 때문에 희라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뭐? 큰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실 중국에서도 부동산계의 큰손으로 알아주는 아주 큰 부자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와 도와주시는 아주 통이 크신 분이었죠. 게다가 형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큰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재수 씨는 좀 어때? 이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 사람 눈물만 계속 흘리네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피눈물이 났을 거야. 재수 씨는 착하니까 저 정도인 거지. 어휴, 이것들 어떻게 하나. 큰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사람들을 시켜 그 집안을 낱낱이 조사했고 현재 그 인간들이 가장 중요로 하는 걸 찾아내셨습니다. 아니, 경제 사정이 이 모양인데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참나, 이것들 헛바람 제대로 들었구만. 희라야, 너 이 자식 집안이 뭐하는 집안인 줄 알았어? 전 그냥 그의 부모님은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시다는 걸 들었을 뿐 돈은 있든 없든 저랑 상관이 없었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네. 이것들은 돈으로 조져야겠어.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할 테니. 중국에서 큰아버지까지 달려오시고 정말 집안에 큰 죄를 저지른 불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런 남자한테 넘어가서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한 걸까? 며칠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픈 엄마는 제가 너무 상처받았을까봐 오히려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이번 일로 살이 10kg나 빠지실 만큼 여위였습니다. 희라야, 우리 불쌍한 희라,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까? 엄마 너무 미안해. 아니야, 엄마. 제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랑 인연을 맺어서 식구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한 거지. 희라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네가 하루라도 빨리 마음에 상처가 아물어야 될 텐데 말이야. 엄만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엄마 아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알겠지? 엄마, 사랑이란 게 참 우스워.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기도 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알겠지, 우리 딸?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 그런 우리 부모님과 절 멸시했던 그의 가족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사랑한다 그 난리를 쳐놓고선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저희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내 할 바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가 가장 미웠습니다. 큰아버지가 손을 쓰시기 전에 전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근처를 향해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뒷모습의 남자가 웬 여자와 다정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혹시 그가 아닐까 의심이 돼서 천천히 뒤따라갔는데 역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달려가 그의 머리채를 막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너 나랑 상견례 마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이거 안 놔? 어머, 이거 나요. 어머, 이 여자 미쳤나봐. 이 인간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사랑도 지 맘대로, 결혼도 지 맘대로 하자고 해놓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 여자 버리는 놈이에요. 당신 그거 알아요? 어머, 자기야, 정말 자기 최근에 상견례를 했어? 그거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희라야,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하자. 너 뭐야? 너 바람둥이야? 아니면 사기꾼이었어? 너 뭐냐고. 저기요, 이 인간이랑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요? 그럼 안지도 일주일 됐겠네.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도 그랬거든. 만나자마자 고백하고 사귀는 것도 거의 생략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헤어지는 것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새 애인은 있는 힘껏 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버렸고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야, 이거 금사빠 사기꾼이잖아. 야, 사랑이 장난이냐? 장난이냐고. 너 여자 만나다 나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와, 진짜 열받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이걸 확 그냥. 그는 그녀의 말대로 금사빠 사기꾼이었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고 골치 아프다 싶으면
여자를 바로 갈아치우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고 또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대륙이다 뭐다 해서 인구수 내세워서 관광지 가면 소리만 크고 질서란 건 아예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내가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너랑 사귄 거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싫다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너 나 아니었으면 한국 땅에서 연애도 못해. 지 분수도 모르고. 뭐? 한국 땅에서 연애도 못한다고? 너 같은 거 내 말 한마디면 완전 끝이야. 화교들 한국 남자 꼬셔서 연애하고 돈 뜯어먹는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 나도 그 피해자라고 주변에 소문내면 넌 완전 걸레 꼽댐 소리나 들을걸? 너 쿨한 연애도 모르냐? 한국에선 남녀 사이도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야. 아니 헤어지는데 뭘 그렇게 질질 끌고 남 탓하고 앉아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소리 들은 건 네가 태어난 나라가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해.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난 이제껏 한국 땅에서 그런 식으로 살았니? 내가 뭐 어때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 한국 땅에서 네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화교 출신이 아주 똑똑히 알려줄게. 기대해라, 인간 같지도 못한 놈. 전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큰아버지의 복수를 좀 잠재우고려 했지만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니 저런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큰아버지는 다음 날 저희 식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자, 받아라. 이걸로 완전 박살내고 와. 이게 뭐예요, 형님? 그냥 그것들 땅 내가 다 사버렸다. 그것들 돈도 없어서 이리저리 대출금 끌어다 쓰고 건물 지을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 내가 가서 박살을 내려고 했는데 이거 가져가서 우리 희라 상처 준 놈과 그 집 놈들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여. 큰아버지는 예비 시댁이 지으려고 하는 건물 부지를 현금으로 사버렸고 더 이상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시공 해지 계약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족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큰아버지 덕분에 전 그동안 맘고생했던 거에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큰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하긴. 그런 놈 만나 네가 상처 입은 걸 생각하면 내 피가 거꾸로 솟는구나. 희라야, 세상에 좋은 남자가 더 많아. 그러니 그만 있고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알았지? 큰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겐 큰 산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저희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말없이 도와주시는 기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셨죠. 아빠는 이걸 그 집에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철가방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빠, 이걸로 뭐 하려고요? 자, 아빠 따라와. 갈 데가 있다. 전 어리둥절한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고 아빠는 철가방을 싣고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시댁이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1층에는 약국, 2층은 병원, 그리고 3층은 식당, 4층이랑 5층은 뭘로 할까? 당신 좋아하는 피부샵이나 해. 피부샵 차려서 실컷 마사지나 하라고. 어머, 그럴까? 수정아, 너는? 글쎄, 난 내 작업실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장 다니는 놈이 무슨 작업실? 아버지, 저만의 아지트 아시면서. 너 또 여자애들 끌어다 사고 치려고? 경고야, 하지마. 너 지금 내가 이 땅에 돈을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아니? 대출만 생각해도 앞이 캄캄해.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차갑실을 무슨. 그나저나 여보. 이거 빨리 지어야 돈이 들어오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마이너스만 되잖아. 아니, 이 사람아.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 설계도 나왔으면 50%는 진행된 거야. 걱정 마. 요즘엔 아파트도 하루 만에 수십 층 올리는 세상인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저거 근데 뭐지? 저거 희라 아빠 아니야?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걔가 여길 왜 와? 맞네? 뭐야 저것들? 저는 아빠와 함께 모래바람을 날리며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들 앞에 브레이크를 걸고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
아빠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등장했죠. 자, 배달 왔어요, 배달. 이거 뭐야? 아니, 당신이 왜 와? 당장 안 나가? 와, 너 내 말귀 못 알아들었어? 이제 너랑 나랑은 끝났다고 했잖아, 끝! 한국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난 끝낸 적 없어. 야, 화교 주제에 한국 남자 꼬셔서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너 안 되겠어. 너 내가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이거 뭐야? 왜 이딴 걸 가지고 왔어?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할망구는 아빠가 가져온 철가방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던지 그 할망구의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철가방은 하늘 위로 올랐다 땅으로 쿵 하고 떨어져 버렸죠. 철가방을 차버리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큰아버지가 준 시공이지 계약서였죠. 아이고, 이 총이 쪼가리들은 뭐야. 지금 남의 집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 근성이 어딜 가나 있지 내가. 결국은 이사다를 내는구먼. 안 되겠어.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뭐야? 시공 해지 계약서? 당신 이거 뭐야? 뭐냐고? 말 그대로야. 시공 해지 계약서. 오늘부로 이 땅 우리 형님 땅이야. 거기 적혀있지? 우리 형님 이름.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여기 우리 땅이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름으로 건물이 올라간다고. 저기요, 막말하는 한국 아줌마. 노안이 와서 안 보이나? 계약서를 보라고. 이게 지금 누구 땅인지.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계약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 이거 다 사기야. 사기라고. 그 인간들은 떨어진 서류 종이를 한 장 한 장 주워가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의 엄마 할망구라는 작자의 모습은 더 가관이었어요. 명품 신발이라 신발 상하면 안 된다고 구두 벗고 맨발로 그 종이를 막 주우러 다니는데 스타킹에 구멍도 나고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더군요. 5분 전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거지 꼬락서니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이라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붙은 거야. 버러지 같은 것들. 어디서 사기야? 거기 직인 찍힌 거 그리고 땅 주인 바뀐 거 다 구청이랑 협의된 거 안 보이세요? 내가 구청에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켜줘야 정신을 차리겠냐고요. 시어머니랑 작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주변에 있는 모래를 주워 뿌려대며 발악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아유, 우리 어떡하냐? 있는 돈 없는 돈 여기다 다 넣었는데 이거 못 지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왜 없는 분이 있는 척 하셨어요? 돈이 뭐라고. 당신이 전에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격 떨어지네요, 정말. 희라야, 아니 희라양, 우리 마누라가 성격이 좀 많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장난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천천히 다시 좀 생각해 봅시다. 희라양? 꼴값 들고 있네. 화교년이라고 면전에 대고 욕할 땐 언제고. 왜? 이제 거지가 되니까 인격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나? 이거 놔.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날 만져. 자, 요리는 잘 배달된 것 같고 내가 단무지랑 양파를 깜빡했네. 희라야, 철가방 좀 가져올래? 아빠는 철가방 안에 든 단무지가 가득 든 봉지와 양파를 꺼내서 그 인간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쳐드셨으면 단무지도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이 양파도. 자, 아주 넉넉히 준비했으니 다 쳐먹어라, 이 거지들아. 잘못했어요.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줘요, 네? 우리 같은 화교들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다면서. 그런데 뭐? 봐달라고? 야, 이 돈에 미친 인간들아. 니들 같은 인간들이 나라 망신 다 시키는 거야. 버러지 같은 것들. 저도 단무지와 양파를 뿌리며 아주 속 시원히 그 인간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야기했죠. 너, 내가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너 때문에 눈물 흘린 여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널 벌을 거라고. 내가 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지? 한번 기대해봐. 저와 아빠는 유유히 그 현장을 빠져나왔고 그 인간들은
무슨 좀비 떼처럼 저희 오토바이를 끝까지 울며불며 따라왔습니다. 전 다음날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반수정이란 남자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껏 그 인간이 여자들에게 한 행동을 모두 까발렸죠. 조회수는 엄청났고 댓글 또한 엄청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여자들에게 찝쩍대고 들이댔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간은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아빠가 점심 장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려 하는데 갑자기 그 인간들이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석고대죄를 했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사장님. 집도 다 빼앗기고 건물도 날아가고 완전히 10원 한 장 없이 거지됐다니까요. 측은지심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 넓은 마음으로 저희를 좀 헤아려 주시면 진짜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1000번 만번 죄송합니다. 저희 식구들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굶고 있어요. 중국은 대륙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라면 저희 같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밥도 못 먹었다고요? 그거 참 안 됐네. 잠깐만 좀 있어봐요. 아빠는 철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이런 음식도 감지덕지지. 자, 이거 손님들이 먹다 남긴 찌끄레기인데 내가 그래도 많이 남은 걸로 주는 거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량을 베푼 거 맞지? 당장 이거 들고 꺼져요. 아빠, 여기 단무지도요. 전 마지막으로 단무지를 던지고는 식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새해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